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움파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지인들의 공증을 받은 아름다운 결혼을 한 이제는 유부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닉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녹음하고자 하는데요. 또 이제 닉님과 단둘이 녹음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저희 뭐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녹음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 맞나요? 아니요, 그 에이플 그 결혼식이라는 과제 에이플을 받은 걸로 이미 업로드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과거 그렇네요. 녹음이 어머 기억이 안 날 어머 수도 어머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잘라주세요. 미안하네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닉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했죠. 맞습니다. 꽤 한 2주 됐나요? 네, 2주밖에 안 됐다고 무슨 지금 너무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요새 또 한창 롤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밤마다 롤을 자주 해가지고 맞습니다. 저 또 이렇게 뭐 실제로 본 건 오래됐지만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맞아요.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요. 이제 서로 막 잘한다 부둥부둥 하다가 게임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서로 말이 없어지고. 서로라뇨. 또 그리 운파님이 진지하셔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말이 좀 말수가 줄어드시잖아요. 맞아, 집중하느라고 이제 이겨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보이스톡을 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마치 2주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녹음 자체는 꽤 오래됐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닉님이랑 또 단둘이 녹음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해서 이번에는 좀 주제를 선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유부 게이로서의 삶에 있어서 유부의 생활보다는 그 닉님의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번에 부탁을 드려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해외에 나가시죠. 맞습니다. 8월 중순자로 출국입니다. 이미 픽스가 됐나요? 네, 이미 티켓은 예매했었습니다. 어머. 이제 또 나가기 전에 또 많은 지인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근데 지인들을 만났을 때 어쨌든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는 지인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결혼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커밍아웃 한 사람들한테는 다 결혼했다고 말을 하고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또 네, 이제 제가 미국을 간다라는 거를 주제로 커밍아웃을 네, 안 한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뭔가 이게 내가 방을 구했는데 방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 나 그 한 그룹한테 말했어요. 나 호주에서 결혼을 했다. 어머, 근데 이제 어머, 진짜 개 쇼킹할 것 같은데 일반의 시선에서 너무 쇼킹한 발언 아니에요? 물론 성별은 말 안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러니까요. 와이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비자 이슈 때문에 같이 호주에 있었는데 그 호주에서 음, 이렇게 같이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한 그룹도 있고 어머, 그럼 반응이 어때? 다들 놀라지 않아요? 어때요? 놀라죠. 그리고 왜 호주에서 했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제가 뭐 비자 문제 음, 때문에 호주에서 했다 이런 얘기도 그쵸. 하고 정말 빠르게 했다. 갑작스럽다라고도 그쵸, 너무 얘기하고 갑작스럽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내가 당신을 결혼식에 초대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음, 네. 호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납득이 되긴 하네요. 이제 어쨌든 미국에 가는 게 확실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비자를 받으려면 후뚜루마뚜루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커밍아웃 안 한 그룹 중에서는 그렇게 말한 그룹이 있고 네. 또 아예 그냥 다 깐 친구도 있고 그냥 나 이쪽이고 결혼했다라는 걸 깐 친구도 있고 이번 기회에 커밍아웃 하는 이번 거군요. 결국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뜨기 커밍아웃 전에. 맞아요. 뭔가 계속 볼 것 같은데 이때 안 하면 평생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한 애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미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아예 그것도 거짓말을 있어서 쳐버리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이렇게 또 시나리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네. 헷갈리는 거 있죠. 맞아요. 맞아. 게이로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 아니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제 남자친구 있다 없다의 5분만 이렇게 잘 변형했으면 되는데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더 경우의 수가 늘어난 거 있죠. 그쵸. 본인의 삶에 좀 더 긴밀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역시 우리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네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이게 법제화가 됐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면, 제가 뭐, 맞아요. 거짓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동성애 혐오가 있더라도 이제 동성 결혼이 법제가 돼버리면 그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참 되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또 여기에서 또 느껴지고. 근데 그러면 이번에 사실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던 배경 자체는 이제 한국을 떠난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나요? 어, 근데 더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 약간 지금 제 기분이 어떠냐면, 네, 약간 죽기 전에 삶을 마무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내가 잘못했었던 일들,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뭐 리스트업해서 하나씩 클리어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네, 되게 훌쩍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기 맞죠. 때문에 약간 이런 밀어놨던 일들도 하는 느낌? 커밍아웃이라는? 맞네요. 여태까지 그냥 마음 한켠에만 좀 담아두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삶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또 나가게 되면 물론 연락은 계속 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얼굴을 마주대기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굳이 한국에 있었으면은 아마 평생 연락만 하고 안 볼 사이도 이번 기회에 좀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래도 친구들 중에 그런 케이스는 없는데,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막 평생 안 볼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평생 안 볼 사람인데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짬짬이 볼 사람들은 다 하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고 계시는 네.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닉님이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할 때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죠.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상태라는 거를 오픈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음, 것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뭔가 대상자의 변화도 있는 게, 어, 네, 저희 또 최근에 결혼한 커플들 한 커플이 있고, 결혼할 커플들이죠. 네, 그리고 네, 이미 결혼하신 부부도 네, 있어서, 그래, 운파님께서 소개시켜 맞아요, 주셔서 이미 결혼했었던 선배들이랑 이렇게 같이 식사할 기회도 맞아요, 맞아요. 있었거든요. 신기했던 게, 만약에 이렇게 결혼 전이었으면 네,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 뭐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긴밀하게 뭔가 2대2로 식사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가지고, 네. 조금 이 대상자 변화가 우선 신기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결혼이란 공통점이 없었으면은 굳이 긴밀하게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접점이 없었을 것 같은 인연들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얘기했을 때, 결국 이미 결혼할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물어봤다면, 이미 네,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네,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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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 제 미래 같기도 하고, 그 네. 모습들이. 맞아, 선배님이시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한국에서 좀 안 좋은 관습 중에 하나가 정해진 나이에 어떤 정해진 관습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부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떤 그런 인생의 큰 대소사를 순차적으로 겪어나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관점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좀 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확실히 이제는 뭔가 제가 혼자였다면 네. 그냥 어떤 선택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냥 막 하겠지만, 저는 이제 뭔가 안 좋은 거 닥쳐도 그냥,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타입이었다면, 그래도 상대방이 생기니까 네. 뭔가 상대한테는 제가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최대한 이제 안 겪게 하고 싶으니까, 너무 달콤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성공의 유인 같은 것도 네. 뭔가 그 같이 사는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도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더 네.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물론 이제 결혼한 유부 게이와는 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사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대상자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싶어서 할 때 좀 더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은 거 할 때 이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예시로 뭔가 프로젝트나 과제를 받아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안 벌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더 쉬는 게 나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겼던 것들도 그러면 내가 약간 이 돈을 벌어서 뭔가 이 돈을 좀 더 애인과 아니면 타인과 꼭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래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좀 더 고생을 해보자. 아니면 좀 더 힘을 내보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저희 아버지 같으셔가지고 오랜 시간 가장의 동안 무게란 또 말이다 네. 이러면서 좋습니다. 또 약간 좀 뭉클한 포인트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연애를 안 할 때는 이제 좀 더 표독스럽게 내가 좀 더 이제 아름답게 가꿔야 좋은 대상자를 만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네. 닉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저의 마음가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돈을 벌어도 네, 뭔가 제가 또 처음 회사 다니는 거다 보니까 막 저축을 네, 많이 하진 않고 네, 네. 그 회사에 계시던 선배님이 1년차 때는 돈을 많이 써도 된다라고 그럼요. 하셨어서 네, 1년차 때는 그냥 정말 펑펑 썼답니다. 친구들 만나고 네. 그리고 정말 정말 돈이 썩어 났나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뭐 집에 가 하면서 택시비도 이렇게 지어주고 어머 어머, 네. 그때 만났어야 아무튼 되는데 그때 닉이랑 친하게 지냈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네. 결국 뭔가 엄청 좀 헛헛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뭔가 돈을 많이 쓰고 또 내가 음, 저를 위해서도 많이 썼는데 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쓸 때. 맞아 정말 약간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이런 쾌락 같은 거는 주지만 뭔가 맞아요. 되게 장기적 관점에서 즐겁진 않았던 게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거랑 반대로 뭔가 상대방과 같이 좋은 거를 누리기 위해 돈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은 네. 또 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이다. 역시 대소사를 겪어봐야 돼요. 이게 또 결혼했더니 또 우리 닉이 성상했네요. 결혼 장려 팟캐스트인가요, 혹시? 그러니까요. 그 동성혼 법제화에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달라졌고 그리고 궁금했던 게 커밍아웃 했을 때 일단 애초에 커밍아웃을 한 대상자들은 그리고 옛날에 또 닉님이랑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보통 닉님이 커밍아웃을 결심할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하신다라고 맞아요. 하셨고 그리고 좀 길게 볼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닉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줄 거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길게 보고 싶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네. 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 밝히는 거에 놀라움은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커밍아웃을 하고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담담한 그룹도 있었고, 네, 담당 그룹은 이제 이미 그 그룹에 결혼 5명인데, 그룹 2명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결혼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뭔가 작은 파티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 초대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먼저, 야, 그게 결혼이지, 너가 세 번째다라고 했었던 개모임 그룹이구나. 맞습니다. 그게 약간 덤덤한 반응이었고, 네. 뭐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놀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물음도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네요. 맞아요. 한국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네. 제가 미국으로 배우자 비자를 발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거는 호주에서 해서 그렇게 했고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초대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대상자 얘기하면서 빠뜨렸던 게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이 결혼 얘기는 안 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왜 얘기 안 했어요? 커밍아웃 하고 나서 뭔가 이쪽 관련 얘기를 거의 안 아예. 나누기도 했고 예. 맞아요. 커밍아웃 하고 뭔가 제 관련 얘기를 뭔가 잘 안 하게 되거나 조금 음, 그때 반응이 막
그닥 좋지만은 않았었다면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냥 어쨌든 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사실 그치는 게 결국 그 사람도 그 순간에 되게 당황스럽고 많은 생각이 들기 자명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주제를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하는 게 서로 상호간에 불편해지는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서 약간 이렇게 쓱 회피하셨군요. 맞아. 아, 또 다른 케이스는 아까 그 커밍아웃 한 케이스 중에서 네. 아, 이게 정말 사실 그 당일에는 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정말 어머. 이 친구는 친해서 말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네. 아, 약간 꺼리게 되는 게 뭔가 네. 제가 같이 그 친구랑 이렇게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고 아, 그러니까 불편할까봐. 약간 걔가 불편해 할까봐 그런 게 좀 마음에 그럴 게 애가 아닌 걸 알았지만 마음에 그쵸. 걸려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약간 네. 가슴 속 돌덩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그 친구가 마침 먼저 자기의 결혼 소식을 밝혀주더라고요. 오, 네. 물론 동성우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랬다면 진짜 완전 반전인데. 이걸 말한 게 내가 거의 뭐 처음이나 두 번째다라고 해서 어, 아, 또 이게 또 감동이기도 하고 뭐 이 맞죠. 친구도 이런 걸 밝혀주는데 나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음. 나도 곧 그게 한 결혼식 1, 2주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 다다음 주인가? 그때 결혼하는데 혹시 토요일에 맙소사. 다 다음 주에 결혼해 또 무슨 일이야? 네. 나 다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없어? 나 그때 결혼하는데 뭐 올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완전 충격이야. 내가 그 대상자였으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했겠다. 뭐 그런 경우도 근데 정말 고마웠던 게 그 친구가 결국 결혼식도 와주고 뭐 다 하고 축의금 그래요? 봉투랑 같이 편지도 이렇게 써가지고 스윗하다.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네. 또 약간 응원하는 뭔가 약간 이런 메시지였나 봐요. 맞아. 뭐 비단 뭐 이쪽에 대한 응원뿐만 아니라 뭐 나의 삶이나 전반에 대한 뭔가 지지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뭐 아무튼 좋은 편지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였답니다. 너무 멋있네요. 또 이렇게 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결국에는 뭔가 거절당하거나 이 순간에 약간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어떤 시선을 받으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그 비난을 받는 거랑 안 받는 거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사실 그 결국에는 닉님이 룸메이트를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라포를 형성한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간 됨됨이가 되셨겠죠.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커밍아웃도 하고 결혼 소식도 알리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참여까지도 해주신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하네. 그럼 그 친구 결혼식은 갈 수 있나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소중한 어, 사람들 결혼식이 네. 뭔가 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다 내년이나 그 이후구나. 네, 맞아요. 봄, 가을 뭐 이런 시기라서 제가 참 가기 힘든 일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안타깝다.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비행기를 끊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데요. 가난한 처지이기 때문에 또 네. 제가 비행기로 이렇게 갈 수가 없네요. 그 또 이제 그 약간 반농담식으로 또 친구 중에 흔쾌히 내주면 감사하고 사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도 일단 비행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 일정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맞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뭔가 아쉽긴 하죠. 또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제 곧 결혼을 다들 앞두고 있어서 네, 진짜 정말 가고 싶은 결혼식들인데 다 그렇게 맞아요. 한 세네 개는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진짜 해외살이를 결심할 때 주변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떤 힘듦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또 메인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부게이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 닉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회적 공감을 약간 관습적으로 하세요. 그냥 툭 치면 무조건 공감하는 병이 있는데 근데 이번 결혼을 통해서 그 공감의 폭이 정말 넓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결혼하신 선배님들이랑 교류를 할 때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본인 일이랑 크게 관련이 없으면 그냥 진짜 멍한 눈으로 소리 영혼 없는 공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니게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또 이렇게 또 지평이 넓어졌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아, 근데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가 맞아요. 또 다양해지기도 했고, 그래 아무래도 교집합이 상대적으로 큰 맞아요. 그룹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뭔가 맞죠, 나의 맞죠. 미래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뭔가 우리도 나중을 그린다면 나중에는 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나중에 뭐 입양이나 아니면 뭐 반려동물을 맞아요, 기른다라거나 이런 맞아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둘이 뭐 쉴 때는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뭐 술을 둘이 같이 마신다라고 하면 어떤 조명과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어머, 마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고. 디테일하게 궁금해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좀 더 뭔가 네, 반가운 마음이 컸던 게, 그리고 같은 과정을 그쵸. 거친 사람들이니까, 야, 역시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자주 공감대 형성되고 하는 게 참 맞구나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비단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것처럼 이런 결혼이란 어떤 하나의 큰 책임을 진 사람이니까 그것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여기서 또 느껴지네요. 아, 근데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또 최근에 이미 출산을 하고 이제 첫돌 두 돌이 지난 사람, 어떤 선배님들과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또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또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혼 영혼이 없는.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근데 물론 엄청난 관심을 가졌지만 또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맞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나도 뭔가 저렇게 자녀를 음, 이렇게 낳고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사실 그럴 일은 없지라는 약간 시니컬한 어, 생각도 그쵸. 들었죠. 네, 예, 현실 자각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그 여기서 갑자기 드는 어떤 망상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결국에는 뭐 인공자궁이 개발된다거나 해서 법리적으로 어쨌든 실질적으로 자녀를 갖는 게 가능해진다면 가지고 싶으세요? 아, 저는 만약에 뭐 지금도 제도적으로 뭐 입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맞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예를 네, 들어 뭐 대리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다른 그쵸. 사람한테 부담을 지운 거이기 때문에 그냥 제 성격상 그런 거는 뭔가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사실 네네. 그래서 사실 입양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런데 또 네, 입양은 근데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것도 세모예요. 세모인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자궁이나 뭔가 네, 우리 선에서 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긴다면, 사실 그러면 또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 것 같기도 하네요. 오,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봐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네, 굳이 인공자궁을 얘기한 것도 아까 이제 닉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약간 네,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걸 다 이제 배제하고 이제 네, 네, 온전히 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이를 갖고 싶냐라고 이제 퀘스천이 들어오면 사실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힘든 세상 나 혼자 사는 걸로 충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게 그건 맞아요.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책임을 내가 안 지려는 어떤 알량한 이기적인 마인드 때문에 아이는 좀 그런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결혼을 하고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던 닉님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더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뭔가 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뭐 그런 거 그렇게 막 거대한 용어들로 포장해 주시니까 되게 네. 무거운데, 사실 그냥 그냥 애가 지면 그냥 좋겠다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생애 과정을 지켜보고 음, 뭔가 타임라인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얘 뭔가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뭐 고등학교 맞아요. 입학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걸 같이 겪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죠, 뭐. 너무 스윗해요. 나중에 애완동물은요? 아, 그것도 물론 충분히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그쵸. 한 5에서 8년 후라면 음, 뭔가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뭔가, 신혼으로서의 삶도 충분히 다 만끽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을 때 둘 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동물이나 음, 아니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좀 음, 더 깊게 얘기해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너무 서윗하네요. 되게 바람직한 부부의 어떤 라이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요새
뭐 너는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이런 이런 어머. 얘기도 네. 종종 하고 있어요. 어머머머 이제 좀 관심이 생기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또 옛날이랑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정말 이제 뭔가 아이를 낳고, 저는 이제 아니지만 걔네들이 맞아요. 아이를 낳고 이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맞죠. 뭐 원래도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네. 살짝 보수적이다라고 느꼈던 측면이 있는 게 네. 내가 만약에 아이가 뭐 예체능이나 조금 리스크가 있는 쪽을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는데 네. 중학교 전에 도대회 입상 우승 이상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취가 있으면 밀어주고 네, 되게 현실적으로 망상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꿈은 사실 초등학교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맞아. 크면서도 뭐 중3 때 예고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맞아. 그러면 중3 때 막 뭐 도대회 입상 아니고 뭐 교내 바이올린 경진대회 뭐 이런 데서 바이올린 좀 켜가서 예고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긴 아. 하죠 그게. 아, 음판이도 상당히 보수적이시네요. 네, 저는 특히 그 예체능 쪽에서 힘들어하는 네. 친구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예체능계의 저주가 딱 그거잖아요. 애매한 재능. 동네에서는 1등이지만 결국 세계 무대로 나갔을 때 느껴지는 그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모든 분야 공통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네. 들어서 그냥 공부를 시킨다라고 할게요. 막 대학원에 가고 뭐 어디 진학을 하고 할 때도 네. 자기보다 뛰어난 연구를 하고 뭐 맞아요. 엄청 젊은 나이에 더 좋은 컨디션을 더 좋은 학교로 가는 뭐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맞죠. 이게 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꼭 성공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성공을 안 해도 결국 자기가 못 해봤으면 그 네. 얼마나 한이겠어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애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다 시켜줘야 된다. 너무 멋있다. 멋있나?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걸로 그쵸. 애가 힘들어할 이상-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근데 이게 그 최근에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한국은 결국에는 마이크로 컨트롤 하려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 강하다의 포인트인데 사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지라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옳으냐가 결국엔 이 관점인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해 주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틀에 이 아이를 맞춰서 이 아이가 최소한의 스트레스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뭔가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냐 막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체능이라는 분야는 결국에는 본인이 타고난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어떤 반짝이는 재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주의고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충격적이네. 공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고난 재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체능도 마찬가지죠.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그걸로 뭐 학원을 차려도 되는 거고 맞아요. 막 엄청 네. 근데 과연 바이올린을 키고 피아노를 치고 어떤 미술을 그리는 친구들이 나중에 동네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할까요? 뭐 그 사실 처음부터 동네 학원을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진 않지만 물론 꿈은 더 다른 거를 향해 가겠지만 맞아요.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방은 보장돼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하방 뭐 어. 동네 학원이 하방이란 건 아니지만 맞아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삶은 것들 살아갈 수 있다. 그럼요. 사실 저는 그게 정말 행운이라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물론 사실 돈 엄청 많이 벌 것 같긴 한데 학원을 네. 연다라는 것 자체에서 만약에 돈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치관의 차이인 게 만약에 맞아요. 또 다른 부모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너가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고 돈으로 이제 그거를 보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그래서 이런 좀더 생각을 할 수도 현실적인. 있는 거죠. 맞아요. 현실적인. 맞아요. 사실 제가 맞아요. 현실적이지 않네요. 네. 네, 제 드리미 걸이고 우리 디즈니 펄슨이기 때문에 그럼요. 아,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바로 드리미, 디즈니 같은 좀 더 과장된 어휘를 이용해서 저의 이런 의견을 묵살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득권 한남 그 표본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보수 기득권 한남. 맞아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느 정도 그게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제형 부모, 전형적인 네. 한국형 통제형 부모. 아무튼 이제 그렇게 서로 또 네.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네, 사실 또 이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고 방식이 결국에는 합의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좀 더 믿고 맹신하고 그리고 좀 더 실천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서 그런 차별점을 서로 얘기하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통재훈 부모 형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친구들 네, 중에 네, 그들의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게이 엉클이 돼서 그대들의 꿈을 지지하고 바이올린 음, 갖고 싶어하면 바이올린을 사주고, 와이프 몰래 사주고 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재밌게 놀고 그대들의 맞아요, 꿈에 맞아요. 대해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삼촌 포지션을 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친구들의 배우자가 엄청 싫어하겠죠. 저 너무 싫어하겠죠. 맞아, 저 책임없는 쾌락 느끼려는 그 순간 행복하겠지.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냐고. 닉시 삼촌이랑은 그만 만나면 안 돼, 여보? 막 이렇게 할 수도 맞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좋긴 한데 이러시겠죠. 맞습니다. 맞아. 사실 그거 저희 옛날 꿈이었는데 멋진 게이 엉클 포지션 갖는 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썩 좋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괜히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또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유부 게이로서의 삶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딥하게 파고들 때 제가 정말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엄청 작은 세레모니였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막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결혼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게 어쨌든 인증받고 공증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사고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음,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럼 과연 닉 씨는 옛날부터 결혼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질문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저희 둘 다 결혼식에 대한 망상회를 했었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말인즉슨 둘 다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의 니즈는 있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실현될 거라고 과거에 굳게 믿으면서 실천했는지 아니면 정말 드림이 아, 드림으로서만 어느 정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됐는지의 확신의 차이가 좀 궁금해요. 전 사실 드림이긴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아요.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동성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생각을 못했고 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현실에 닿아 있는 컨셉이 아니기도 했고 되게 뭔가 맞아요. 사회 토론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또 제가 먼 이야기. 먼 이야기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건 되게 먼 얘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뭔가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또 같이 갈 사람을 만나고 하니까 이게 또 네. 뭔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약간 스윗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미리 망상을 해놨던 게 이번에 네.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됐죠? 뭐 예를 들어 노래 선정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생각했었던 네. 거를 한다거나 네네. 뭐 장소 고를 때도 그렇고요. 장소 고를 때도 뭔가 어떤 이미지화를 한다고 음, 했을 때 베뉴를 뭐 제가 네네. 생각했었던 이미지랑 잘 부합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역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 그냥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망상이더라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다른 남자애들은 딱히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니 또 물어봤는데 그냥 네. 일반 친구한테 결혼식 로망이 네. 있냐? 나는 뭐 그냥 와이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어,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니까. 아, 안 돼요. 일반 남자들이 좀 계몽하고 각성해야 자기네들도 돼. 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가지길 바라요. 너무 개인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 결혼.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남자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약간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통과 의례 같이 느끼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막 춤을 추는다거나 밴드를 어, 한다거나 그런 취미가 네. 있으면 그런 거를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결혼식에서.
아 퍼포먼스를 그냥 그 결국 결혼식이라는 장을 나의 무대로 만들고 싶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것도 뭐 그거죠. 네. 맞아요, 맞아. 근데 또 이렇게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남자라서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순간적으로 딱 들었다가 또 한켠으로는 이게 사회화된 어떤 인식일 수도 있겠다. 성 역할에 따른 뭐 인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세레머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여자 사람 친구를 보더라도 결혼식은 신부의 인생의 하나뿐인 무대. 약간 이런 게 사회적 통념으로 좀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관심 없는 친구조차도 뭔가 결혼식은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자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적인 성 역할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배경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렇네요. 물론 뭐 다 복합적이겠지만 뭐 유전적 요인, 맞아요, 환경적 요인. 근데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되게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고 네.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네. 망상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꼭 나중에 결혼해야지라는 생각 좀 있었거든요. 네네. 약간 좋아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지금은 근데 어떠신가요?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하는 니까 베니를 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이제 유부 게이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냥 살림 합치는 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뭐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결혼이죠, 뭐. 살림 합치는 게 맞아요. 뭐 사실 그게 뭐 한국에서 제도만 안 됐을 뿐이지. 그게 맞아요, 결혼이고 그렇게 한 살다 보면 그렇게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또 맞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뭔가 또 그냥 뭐 법제화되고.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네.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결국에 팟캐스트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던 거랑 좀 상충되는 생각이긴 한데요. 어쨌든 인생의 마일스톤을 굳이 만드는 게 되게 그렇네요.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직접적인 내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세레모니 하는 게 되게 부럽고 되게 멋있고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음파님도 맞아요. 안정기를 근시일 내에 찾으신다면 맞아요. 또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일 벌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겠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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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일단은 결혼 과연 너는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혼과 같은 삶은 살고 싶지만 결혼식 자체는 크게 생각이 없다가 지금까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고 나중에 저 결혼식 하면 오실 건가요, 한국에? 비행기 값 드릴게요. 그럼 가죠. 그러면 가고 그리고 저희 망상가 했었던 것처럼 저는 음파님 결혼식 좀 기대되기도 해요. 맞아요. 고고보이 부르고 드랙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나이 들어서도 그걸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면 그거 녹음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음주감으로 되게 즐기는 상태였단 말. 되게 즐기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신가요? 지금 이제 술을 멀리하고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서 또 이게 최근에 또 아팠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여러모로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온건주의, 안정주의, 또 나이 들매 또 증거이기도 할 텐데요. 그 고고보이 결혼식은 물 건너 갔네요. 근데 만약 결혼식을 한다면 아마 제가 고고보이 쇼를 할 것 같아요. 참석 여부를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왜요? 샤워쇼 할게요. 샤워쇼. 더 싫은가요? 아니 굳이 자녀 키우실 때는 그렇게 보수적이시던 분이 자기가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자유로우시네요. 그게 바로 한국 부모의 이중성. 전형적인 한국의 문제점. 그렇네요.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런 그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의 큰 어떤 패착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까지 옥죄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옥죄지 않는 어떤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는데 결국 그것조차가 어떤 보수적인 면의 완성이지 않을까요? 그 이중적인 모습 자체가. 그런데 약간 그 룸사롱 이렇게 다니면서 딸한테는 공부 강요하는 아버지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고치긴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또 하다 보니까 또 결혼 망상회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럼 닝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좀 더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오픈리 게이로 살 거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알던 사이에서 밝히는 게 이제 좀 이게 심적 네,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미국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그쵸. 공개를 하고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얘기하다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와, 대단한 용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까지도 보이는데 좀 더 미국에서는 그런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과감 없이 좀 과감하게 가림 없이 공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과감 없이 과감하게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뭐 아무튼 그렇게. 근데 근데 또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또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또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보수적이에요. 라고 그 들었어요. 그것은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뭐 네, 또 뭐 어쩌겠어요. 저 이제는 그래도 미국으로 가는 이상 네, 뭔가 어차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 네, 조금 이제 이 지금 페이즈는 이렇게 나를 좀 네. 드러내보고 또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뉴랜드 뉴미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대륙 그리고 새로운 나 이 버전으로 한번 와우.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거기서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마음가짐 자체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을 예정이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얘기 나오다가 뭐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집, 뭐 혼자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뭐 그냥 나 허스밴드랑 산다. 맞아 화두를 좀 꺼내지 않을까요? 너무 멋있다. 그 삶 되게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또 저희 영어회화 모임 사람 중에 또 지인이 거기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엄청 철저하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어 받아들이셔야죠. 아니 근데 받아들이셔야죠가 아니고 아니고 근데 뭐 왜냐면 이미 저랑 그분이랑 어떻게 네, 알게 된 사이인지에 대한 그런 알리바이가 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 합의를 저희가 이뤘군요. 네, 이미 어떻게 얘기할지 합의도 이렇고 그냥 친하게 네, 지낸다라고 생각해도 뭐 별일 없을 그쵸. 거예요. 왜냐면 저 그 친구 말고도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맞죠,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한국인이고 어떤 그런 배경적인 접점이 있으면 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뭐 퀘스처널이든 상관없이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정도까지는 사실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아마 자주 들으시거든요. 그분이 너무 팟캐스트를. 감사하게도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네, 가면 재밌게 놀아봐요, 우리. 너무 좋겠다. 또 서로 의지되고 얼마나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얘기가 나와서 너무 궁금한데요. 미국의 게이시를 경험하실 예정인가요? 뭐 큰 퍼레이드 같은 거는 물론 경험해보고 어, 싶고 근데 그거 네. 말고도 뭐 클럽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제가 가는 곳은 음,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을 것 같지만 네. 만약에 도시로 나간다면 사실 그게 여행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도심지에서의 뭔가 문화는 좀 겪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저희가 아시안이기도 하고 그 맞아요. 옐로우몽키죠. 게이신에서 맞아 뭐라고 하셨죠 지금? 옐로우몽키. 그렇기 때문에 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은. 맞죠, 맞죠, 맞죠.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이제 레이시스트들이 존재할 거고 게이신 안에서도 레이시스트가 되게 크게 존재한다고 전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제발 미국 가서 드랙쇼 한 번만 보러 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제가 이 게이씬을 처음 접하게 했던 문화 자체가 루폴의 드랙 레이스 쇼를 보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랙 쇼에 대한 환상이 엄청 크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드랙 쇼를 되게 옛날에 한창 혈기왕성할 때 자주 보러 갔었는데 근데 또 미국은 애초에 하우스라는 개념이 존재해가지고 마마 베이스로 해서 진짜 아예 딱 그 자리를 잡고 홈타운처럼 자리를 잡고 거기서 메인 무대로 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는 없는 개그 드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이태원에 있는 그 해방촌에 있는 어떤 한 작은 클럽에서만 약간 그런 미국 드랙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드랙은 쇼를 하세요. 그러니까 쇼를 한다는 게 약간 퍼포먼스나 립싱크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도 하고 그 스탠딩 코미디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게이신 관련된 조크도 정말 많이 치고 막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제가 또 스탠딩 코미디의 MC가 그런 개그를 치는 영어를 알아들을 만큼은 또 안 되긴 해서 이게 또 약간 되게 가면 어렵잖아요. 늘겠죠. 맞아요. 제가 AI 글래스 조만간 구비해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못 이룰 꿈을 약간 대리 만족하고자 약간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떻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또 이 얘기를 아, 해봤던 거고요. 네, 가면 꼭 공유 드릴게요. 가면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 팟캐스트 하면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제 호주에서의 또 팟캐스트 녹음도 했었는데 또 미국에서의 또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닉님을 통해서 그 해외 삶이 어떤지 또 아카이빙하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럼요. 물론 사실 막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적응하느라 바쁠 거고 평생 사느라 힘들죠. 맞습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또 그런 게 쌓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시차가 있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예전만큼 또 자주 팟캐스트 녹음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축적해 오시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얘기하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운동은 하시나요? 가서 이제 왜냐면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네. 왜 우리 옛날에 호주 가기 전에 계획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싹 스쳐지는 거예요. 이제 미국 얘기를 하니까. 제 그래서 분명 우리 닉이 호주 가기 전에 이제 가서 러닝도 하고 뭐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갔을 때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으나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가서는 또 어떨 계획인지. 가서 계획은 주 그래도 2, 3회 정도의 러닝 네. or 수영 or 네. 헬스를 이제 아침에 하겠다가 목표예요. 너무 좋죠. 이제 또 뉴랜드 뉴미잖아요. 그쵸. 뉴랜드 뉴미. 그래서 뭔가 같이 이렇게 러닝을 하고 제 계획은 그 배우자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가 계시는 분이랑 셋이서 셋 혹은 배우자랑만 해서 아침에 좀 코스를 좀 뛰고 하는 게 재밌지 않을지 해요. 너무 좋죠. 이게 물론 하루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안 할 수 있을지언정 일단 그거를 사실 꿈꾸는 것만으로 되게 재밌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막 브런치 먹고 그래서 좀 지금은 한국 와서 약속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전이 사라졌거든요. 그쵸. 주로 이제 올빼미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미국 가면 다시 아침을 찾고 싶어요. 제 잃어버린 아침을 찾고. 아하. 근데 지금 이미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갈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시차를 안 겪으려고 이미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대로 간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이제 그러네요. 미국 가게 된다면 근데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친구들이랑 제가 알기로는 14시간인가 1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한창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그쵸. 새벽 1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죠. 친구들 한창 이렇게 활동일 때 연락을 못 하고 뭔가 이렇게 텀이 생기니까. 맞아요. 근데 뭐 이제 거기가 한창 이제 저녁일 때 한국이 아침이니까 그때가 유일한 뭐 교집합입니다. 맞아요. 아니면 한국 엄청 늦은 새벽 시간대가 이제 한창 점심이니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연락하면 되는.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닉님이 그럼 친구들이랑 되게 활발하게 교류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걱정한다길래 제가 아는 닉은 예, 사실 또. 그렇게까지 막 친구들이랑 막 라이브 막 실시간으로 막 소통하고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네요. 또 이게 또 역설이네요. 이게 또 그렇진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못할 거 생각하면 괜히 또 아쉬운 약간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저희 팟캐스트 게스트로 자주 나오시는 분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는 주로 한국 시간 기준 밤 11시부터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제가 아침에 맞아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오히려 닉이 해외에 나가면 막 영상 통화 더 자주 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아, 최근에 맞아요. 영상 통화가 뜸하긴 했는데 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한번 또 얘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팟캐스트가 아니었으면 진즉에 갈라섰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로 단톡방을 판 지가 못해도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꽤 됐어요. 제가 꽤 됐어요. 맞아요. 꽤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큰 스트림은 비슷한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삶의 패턴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그때는 막 한창 서로 막 재밌어하던 것도 지금은 서로 관심사가 좀 많이 달라지고 삶의 어떤 스텝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건데 또 이러다가 뭐 닉이 갑자기 미국에 가가지고 또 각자의 뭐 근황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거나 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 모이는 게 또 인연이니까요. 그렇네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팟캐스트의 존재가 참 또 맞아요, 감사하죠. 이 그룹에 있어서는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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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닉이 미국 갈 준비하는구나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낀 게 약간 다 죽어가는 단톡방에 가끔씩 닉이 이제 굿모닝 약간 이러면서 정말 개 뜬금없이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정말 뜬금없이 보내거든요. 어떤 맥락도 없어요. 그냥 안부를 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미국 갔을 때 약간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미리 좀 초석을 다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저 있거든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냥 심심해서 한 거였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근데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또 서로의 근황을 한 번씩 물어보고 체크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튼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닉이 결혼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미 결혼 망상회 때는 사실상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련하게만 생각을 하던 결혼식을 어느 순간 인연을 만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결혼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망상회 할 때만 하더라도 나중에 해외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현실로 닥칠 거라고는 좀 멀리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외에 나가는 날짜가 딱 픽스가 되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시점까지 왔으니까 또 세월이 살짝 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까지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또 기록으로 남겨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어우, 되게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네. 팟캐스트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더 애정이 느껴져서 한번 웃어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가치를 계속 되새김질해야지. 안 그러면 힘든 거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꼭 닮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녹음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쨌든 유부계로서의 뭔가 시선이 넓어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낸 닉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구나, 정말 멋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게이 커플들 아니면 결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게이이신 청취자분들께 어떤 조언 아니면 본인의 느낀 감상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네, 만약에 올해 만난 연인이 있고 그리고 네, 그 연인과 내가 평생 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네, 근처에 이미 커밍아웃을 한 지인들과 혹은 새롭게 커밍아웃 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작은 축제 아니면 네, 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아무튼 작은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말 사소하다, 편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신 맞아요. 거죠. 큰 일이 편하게 아니다. 한 샴페인 한 입 마시면서 조금 네, 낄낄 떠들 수 있는 네, 뭔가 시간을 마련을 한다면 그것이 꽤나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 이제 그 게이 호모세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일반들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는 거. 그래서 맞아요. 그 호모세도 이렇게 환급 받을 겸
이렇게 작은 축제를. 그렇죠. 흔히 게이들은 그래서 우리 비혼식 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다시 돌려받으려고. 뭐 약간은 장난이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네.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 배우자를 소개할 기회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특히 그리고- 게이라면. 맞아요. 뭐 나중에 그리고 뭐 결혼식 때 어땠다느니 저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너무 좋고 네. 뭔가 삶이 좀 안정적인 스텝에 들어가 있고 좀 새로운 이벤트를 원하신다면 또 그런 관점에서도 꽤나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결혼 전에 애인을 대하는 거랑 결혼 후에 애인을 대하는 느껴지는 책임감의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제가 이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다 이렇게 또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강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맞네요. 이제 사실상 저희가 애인들을 지인에게 소개를 해준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네네. 결혼식이라는 자리는 가족들도 부르고 아니 뭐 가족을 부르지 못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번 결혼식을 커밍아웃을 하면서 초대했던 친구들까지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표한 내 사람이라는 어떤 책임감이 좀 더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또 결혼식이 뭐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뭔가 네.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는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데 댓글을 달기 용이한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팟빵을 통해서 저희를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관련하여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의견이나 아니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댓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축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닉도 정말 좋아했었고 우리 베니님도 정말 기뻐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게리얼라이프 숫자 2 leallife@gmail.com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출연제이나 아니면 저희들에게 개인적인 의견들을 장문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메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leallife2입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 저희가 얼굴은 모자이크 하더라도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면 미국에서 나중에 촬영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닉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영상 통화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으로 믿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우파였고요. 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